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현인 선생님의 노래를 그대로 재현하는 가수가 한 명 있죠. 나이는 22살밖에 안 됐어요. 너무 어린데, 그 독특한 창법을 그대로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편하고 옛날의 아련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조명석 가수 아시죠? 자, 오늘은 조명석 군의 선천수와 후천수가 어떤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수 조명석 군은 1999년 3월 17일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력이고요. 저는 조명석 군을 보면 처음에는 사실 그 나이인 줄 몰랐어요. 평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순박하고 너무너무 착해 보이는 그런 청년이거든요. 근데 머리를 딱 이렇게 우리 옛날 그쵸 2대8 가르마에 딱 이렇게 포마드까지 바르고 그런 모습을 딱 재현해갖고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정말 가수 현인 선생님이 딱 나오신 것 같아요. 목소리랑 너무 똑같습니다. 조명석 군의 그 타고난 사주팔자라 그러죠. 자, 선천적 숙명 선천수를 보면 무토일간으로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토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거로 살아가는데 이 친구의 성향이 어떠냐면은 조금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 사람 고집덩어리야 이게 아니라 이 친구는 굉장히 좀 강직한 그런 질서 있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렇게 반듯한 모범생이다 이런 연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법을 어기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한 양반기질을 갖고 있어, 이 친구는. 보면은 어떤 양반기질이냐면 옛날에 우리 양반들은 이러고 되게 명분을 중시했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절대 내가 오늘 지금 먹거리가 없어도 옛날 양반들 딱 품위를 지켰잖아. 이 친구가 딱 그런 친구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내색 않고 항상 밝은 얼굴이잖아요. 노래할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한 친구가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나는 막 너무 예쁘고 기특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글 쓰고 뭐 작곡도 해놓고 뭐 시도 좀 쓰고 이런 게 한 2,000편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옛날 선비 그 기와집에 딱 양반집 자리에 앉아갖고 책 읽으면서 글 쓰는 그게 이렇게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지? 그래 옛날에 현인 선생님도 그런 양반가이였는데 가수를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친구도 저 친구는 가수를 하기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가수에게 좋은 곡을 주는 본인의 영감으로 얻은 그런 좋은 가사 이런 글을 써서 그런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좋은 가수에게 그 목소리에 맞는 작사한 가사와 그 다음에 곡을 주는 그런 사람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수를 해서 막 불러서 자기가 막 유명해지는 이런 것보다 뒤에서 유명해지는 사람을 탁 보면서 내가 쓴 가사가 저렇게 불려지는구나 뭐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내가 또 어떤 덕을 쌓았구나 이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조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본인의 선천적인 이 사주팔자도 보면 20살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20살까지 힘들었는데 21살부터 이 친구가 좋은 운이 확 올라왔어요. 그게 작년이 21살이잖아요. 21살 때 거기서 그쵸? 1등 해서 상금도 2천만 원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작년부터 이 친구가 운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만큼 또 속도 넓어진 그런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몸도 약하기도 했는데 이 친구는 좀 신약사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약하지만 되게 오래 사는 그런 친구야. 그리고 젊어서 30대 한번 40대까지 좀 고생을 한다래요. 그 후에는 너무 좋아요. 명예도 쫙 따라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명예에 따른 내 수입은 당연히 오고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인성대로
그죠? 인성대로, 선비기질대로 나는 돈보다 명분을 중요시해 하는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명예는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돈도 따라오고. 노후가 굉장히 편한 친구예요. 그래서 노후에 몸을 조금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중간에 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주 많이 장수하는 친구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주를 운이 좋다고 해요. 뭐냐면 젊어서 고생 우리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젊어서 좀 고생하고 노후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사주인데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분이 할머니세요. 이 친구는 선천적으로 사주에 흙과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흙과 물이 많은 사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나무야. 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에 민둥산이야.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게 비가 오거나 아니면 막 장마 이럴 때는 산사태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무가 있으면 산사태가 안 난단 말이에요. 왜? 물도 흡수해주고 이 땅도 딱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산이 온전하게 푸르른 산으로 남아있게 해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해준 게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 너무 넘치는 그런 물기운, 그 다음에 그 땅, 그 두 개 사이에서 나무가 딱 자리 잡으면서 이 물도 흡수해주고 적당하게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게 그 산을 지켜준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이 친구는 선천수나 후천수나 다 그렇게 좀 물이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그 산에 보면은 우리가 산에 가면 이렇게 물이 좀 많은 습한 데 보면 햇빛이 좀 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습하고 질퍽거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거기만 덜 말라, 늦게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항상 필요한 거는 좀 태양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따뜻한 그런 기운이 필요해요. 젖은 흙이라도 우리가 불을 떼면은 이렇게 마르잖아. 그쵸? 우리가 도자기 구우면 그게 다 마르듯이. 그래서 이 친구한테 부족한 게 나무와 그 다음에 그런 태양과 어떤 불, 따뜻함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할머니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혹시 결혼을 할 배우자를 찾는다라고 하면 여름에 태어난 배우자가 좋을 것 같아. 여름에 햇볕 쨍쨍한 그런 가운데 태어난 여자분. 자, 보세요. 할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할머니가 이 친구를 여지껏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아픈 조명석군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이렇게 클 수 있게 해준 게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리고 할머니가 이 여자는 됐다라고 딱 골라주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명석 군이 너무 독특해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 시기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자면 30 초반 중반에 오는 배필보다는 30 중반이 넘어서 후반에 오는 배필이 평생 이 친구가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명예롭게, 그쵸? 어떤 그 명예를 흐트러지지 않게 양반처럼 살아가는 데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분은 30 후반쯤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셔서 결혼을 할 때, 이 여자 마음에 들어요. 딱 하지 말고 할머님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렇게 결혼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명석 군의 후천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친구는 후천수가 수기운이에요. 일수. 선천수에도 물이 있는데 후천수에도 이렇게 물이 많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꼭 필요한 건 뭐겠어요? 나무가 정말 필요해요. 그게 목기운이 필요하구나. 그럼 목기운인 사람이 나한테 오면 되겠네. 꼭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사는 집 주변에 나무가 많아야 돼. 혹시 집을 지어 산다면 저는 아파트를 권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전원주택을 권해. 자, 집 주변에 나무가 많아야 돼. 그리고 집 앞에도 방풍림을 이렇게 쳐서 집을 좀 딱 보호하는, 나무로 보호받는 그런 집을 지어야 돼요. 이 친구 후천수가 수기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평생 할머니도 나무였었고 어머니도 나무였었고, 그쵸? 그런데도 이 친구는 나무가 많으면 너무 좋아요. 여름에 아까 제가 배우자 얘기를 했잖아요. 여름에 뜨거운 화기운을 가진 그런 후천수가 목기운인 여자분이 오면 아주 최고야, 최고. 이 친구가 원주에 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고향이 원주더라고요. 그 원주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쪽에 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서울을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약간은 조금 이렇게 경기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공기 좋은 그런 산 밑에
배산임수가 딱 되고 나무로 방풍림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딱 지어놓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친구의 그 해맑은 웃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친구는 후천수가 일수기운이기 때문에 좋은 숫자는 167이에요. 자, 혹시 전화번호가 뭔지 모르겠지만 167 숫자를 넣어서 번호를 쓰세요. 그리고 본인의 색깔은 검정색이거든요. 수기운은 검정색이라 검정색도 좋아. 그런데 나를 보호해주는 조명석군을 보호해주고 더 상생시켜줄 그럴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옛날 양반처럼 딱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블랙 재킷 아니면 화이트 재킷 이런 거 좋아요. 화이트 재킷, 화이트 양복에 하얀 구두 신고 나와서 정말 옛날 현인 선생님이 그렇게 입고 나서 노래 부르던 걸 재현해도 아주 좋아요. 흰색, 검정색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거기다 흰색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죠. 이 친구한테 안 좋은 색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은 되도록이면 20% 미만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잠잘 때 건강이 좀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자리 정말 중요해요. 잠잘 때 이 친구는 꼭 남서쪽을 피하셔야 돼요. 남쪽과 서쪽의 중간이 남서쪽입니다. 남서쪽 방향을 피해서 좋은 쪽은 북동쪽에 자면 좋을 것 같아요.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생기 넘치고 이렇게 기운이 솟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버시면 어딘가 저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잘 맞는 은행, 그래도 내 돈이 새 나가지 않을 은행은 기억과 키역이 초성인 은행이에요. 그런 은행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병원을 좀 다녀야 돼. 병원을 다닐 때는 니은과 티귿이 초성인 병원을 다니면 내가 조금 아플 때 얼른 치료가 잘 되고 그렇게 본인 사주에 이렇게 맞는 그런 은행이고 그런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은행과 병원은 제가 초성으로 내보내드렸는데 그걸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편안한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